자, 봅시다. 오늘은 수학적 귀납법 할 거예요. 수학적 귀납법. 찬민아, 안경 끼고 정신 차리세요. 응. 뭐야, 여기가 아닌가 봐. 아니야. 자, 이번 시간에 하는 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전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선생님 어렸을 때부터 있던 이제 파트기는 한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필요한 것들, 요구사항들을 교육 과정에 있어서 요구사항들을 이제 밀어넣고 하다 보니까 지금의 상황이 된 건데, 예전 거는 다 뺄 겁니다. 이제 과거에 좀 오래된 것들은 선생님이 좀 뺄 거예요. 수업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지간한 것들은 빼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할 텐데, 그러다 보니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가 3점짜리 아니면 4점짜리로 나오는데, 그 쉬운 4점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거의. 대부분 보면 어려운 4점이거나 아니면 3점, 그 중에서도 어렵지 않은 3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수업을 듣고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좀 할 거예요. 설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저런 식으로밖에 없는지 본인들도 고민을 좀 해보세요. 알겠죠? 찬민아, 정신 차리고. 그렇게 약 먹은 사람 마냥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선생님 기운 빠지게.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이 귀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귀납? 유진아, 스르륵. 귀납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예. 언제 들어봤어요? 국어 때 연역 귀납할 때. 아, 국어에서도 연역하고 귀납이 나와요? 연역적 추론하고 귀납적 추론. 아, 네. 혹시 과탐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니? 없구나. 선생님은 처음에 연역적 추리와 연역과 귀납이라는 말을 과학에서 처음 들었어요. 과학에서 처음 들었는데, 그럼 연역적 추론이 뭐야? 국어에서 말하는? 사문에서 배웠는데. 사회문화에서도 나와? 많이 쓰이네요, 생각보다. 분명히 둘 중 하나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되는 거고, 하나는 다른 작은 거에서 작은 거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과학은 수학하고 어느 정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설명이 비슷합니다. 근데 솔직히 국어나 사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서는 나도 내가 사회문화를 해본 적도 없고, 국어는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초등 때, 중학교 때 들었었거든요. 아, 중학교 때 들었어? 예. 그럼 더 오래됐어요. 네. 무튼. 요거는 하나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귀납이라는 말이 있고, 연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귀납이라는 건 전체 다 확인. 전부를 다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를 다. 그리고 연역이라는 건 뭐냐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합니다.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학에서 우리가 연역적 추리, 하나의 정설을 만들 때 어떤 이제 예를 들면 모든 새는 부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 부리가 있어. 그럼 걔네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거야. 무슨 방법으로? 새는 다 조사를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새가 보이는 족족 다 조사를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새를 다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돌아다니면서 새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찾아다니는 걸 귀납적 추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새란 새는 형태만 조금 다를 뿐이지 불이라는 게 있어. 이해돼요? 연역적 추리라는 건, 자, 방법이, 우리가 새는 불이가 있다라는 거를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면 모든 새는 불이가 있다가 되잖아요. 아니, 어떤 실험을 통해서 얘는 새니까 불이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냐고. 공통분모를 찾아가지고 그거 조사한다. 그것도 조사잖아, 결국엔. 전수조사는 안 했어요. 전수조사지. 그게 결국엔 타고 올라가는 것도 다 조사예요. 얘는 실험으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적합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실험을 하는 거는 어떤 뭔가 그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변화를 줬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실험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식물이 싹을 트는데 필요한 건 온도, 습도, 그 다음에 햇빛, 요렇게 이제 봤어. 그래서 햇빛의 변화를 주고, 시간의 변화를 주고, 강도의 변화를 주고, 그 다음 온도도 높을 때, 낮을 때 이렇게 변화를 줍니다. 그 다음에 수분도 어느 정도 얘가 얼마나 차 있을지 그거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실험을 해요. 그래서 얘네가 발화하는 그 시기는 어디에 영향을, 어떤 거에 영향을 받냐, 그런 걸 실험을 통해서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요. 온도를 할 거면 습도라든가 그런 햇빛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합니다. 걔네들도 다 이름이 있는데 지금은 과학 시간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싹이 틀려면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돼 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거에 맞춰서 실험을 해요. 맞아떨어지면 그게 이제 정론이 돼서 나오는 거고, 안 맞아. 온도를 다르게 했는데 내 예상과 달라. 근데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요. 그걸 우리가 피드백이라고 해요. 피드백. 그걸 다시 이제 가설부터 세웁니다. 온도가 아니니까 이번엔 습도. 또 가요. 또 아니야. 이번에는 햇빛 양. 했는데 맞아.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는 이 말은 안 써요. 실험이랄 게 없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자, 이제 1교시예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지? 집에 동생 있어요? 예. 몇 살이야? 이제 중3인가? 애매하네. 어린이날이라 챙기기도 애매하고, 안 챙기기에도 약간 애가 크진 않았어. 일단 저희 집은 저 중학교 올라가고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네, 그때부터. 네가 예쁜 짓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닌가? 4번 받았어요. 중학교 올라가고 그 이후부터 계속 쭉. 동생도. 여러분, 동생이 어린이날이라고 용돈 받으면 배 아파요? 아니, 딱히 아프진 않는데 선물을 받으면 좀. 장난감 같은 거 받으면 너도 갖고 싶어? 그러니까 나는 못 받았어요. 용돈은 딱히 그렇거든요. 그렇진 않거든요. 근데 선물을 그냥 장난감 같은 걸 선물을 받으면 뭔가 좀 그런 게. 오히려 용돈이 더 그렇지 않아? 용돈은 그냥 원래 그냥 받는 거니까. 원래 받는 건데 조금 더 추가로 받는 거라? 예, 좀 덜 하다? 거기다가 이제 현물로 안 주잖아요, 요즘에는 용돈. 그럼 뭐 비트코인으로 줘? 아니, 계좌이체. 계좌이체? 딱히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린이날 어제 거기가 좀 유동성이 커가지고 저희 집 용돈이. 돈을 많이 주시니? 많이 주시는 건 아닌데. 나도 용돈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제 마트를 갔는데 사람이 많아요. 이마트 갔는데 사람 엄청 많아. 다 그 장난감 코너에 있어. 사람들이 막 몰려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일단 뭐 티니핑엔 여자애들이 막 바글바글 하고, 그 로봇인데 아무튼 우리나라 거
근데 로봇 쪽에는 남자애들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뭐 사줘, 뭐 사줘, 뭐 사줘 하는데 내가 놀란 건 그 가격. 비싸죠. 많이 비싸죠. 와, 몇십만 원 나오는데. 여자애들 그 티니핑 그 피규어 하나가 요만해요. 요만한 거 하나인데 뭐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요거 하나가 얼마인지 알아요? 대충 19,000원 정도 해요. 근데 그거 다 도색도 막 빗나가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런 건 아닌데 그게 19,000원인데 문제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티니핑 캐릭터가 한 120에서 200마리 정도 됩니다. 돌아버려요. 아주. 한 4, 500 정도는 있어야 다 살 수가 있어. 그리고 시즌 때마다 그 QR코드 찍어서 뭐 영상이 나오게 만드는 그 팩트라는 게 있어. 그게 매 시즌마다 바뀌어. 지금 시즌이 6번째인가? 그 팩트가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와, 이거를 한번 사주기 시작하면 네, 거의 끝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 사줄라 그랬지. 선생님 딸이거든? 7살이에요. 근데 안 사주려고 했는데 이모가 너무 애를 예뻐하는 나머지 그걸 사주기 시작한 거야. 집이 티니핑 천지예요. 여기저기 다 티니핑. 오늘도 아까 보니까, 어제도 얘가 분명히 무슨 사탕을 먹었는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있는데 봤더니 티니핑 반지야. 너 이거 어디서 났어? 그랬더니 반지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대. 반지 그 사탕 먹으면. 그래. 많이 갖고 놀아라. 무튼 어린이날에는 내가 어린이날 때는 레고? 아니 그냥 용돈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장난감을 잘 안 사줬어요. 별로 선생님 아버지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내가 뭘 갖고 싶어 하고 이런 거에 크게 뭐 저게 없어요. 관심이 딱히 없어. 이제 그래서 용돈을 주지. 알아서 사라? 네가 필요한 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라 하고 용돈을 줬어.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제일 나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는 그 용돈으로 사야지. 뭐 되지? 근데 지금 내가 사고 싶은 건 아버지가 용돈으로 해결이 안 돼. 안타까운 현실이죠. 네. 무튼 자, 다시 봅시다. 귀납이라는 건 전수조사를 의미해요. 모든 걸 다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건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P라는 명제가 있어요. 명제 알고 있어요? 기억나요? 참거짓을 판단하는 명제예요. 얘를 증명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려면 먼저 뭘 하냐. 자, 1일 때 참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들어가면 참이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는 거야. 이걸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n에다가 첫 번째 숫자인 1을 대입합니다. 1을 대입해서 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요. 이게 참이라는 게 나왔어. 그 다음엔 뭘 하냐면 P가 K일 때라고 P가 K일 때 참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요때까지는 K라는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여기 K라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1이라는 것밖에 내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1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아직까지는 1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가정해 놓고 K 플러스 1이 참이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걸 보여줘요. 식을 변환을 해서. 요걸 보여주면 이게 무슨 일이냐. K일 때 참이 되잖아. 그러면 K 플러스 1을 넣어도 참이 되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바꿔서 얘기를 해볼까?
여기 1이 들어갔을 때 참이 된다 그랬지? 그럼 얼마가 들어가도 참이 돼요? K 마이너스 네, K 플러스 1. 1이 들어갔을 때 참이 되면 K에다 1 넣었을 때 K에다 1을 넣었을 때 P2도 참이 된다라는 걸 찾은 거야. 그럼 이어서 가볼까? 2일 때가 참이란 얘기잖아. 그럼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애가 늘어나요. 그럼 2일 때도 들어가. 그럼 3일 때도 참이 돼. 3을 집어넣어. 4일 때도 참이 돼. 4를 집어넣어. 5일 때도 참이 돼. 그럼 결국엔 모든 자연수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참이다. 이런 형태로 증명하는 걸 수학적 비납법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문제에서 가끔 나와요. 빈칸 뚫어놓고. 그래서 간단한 거 하나만 해볼게요. 1부터 n까지 k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다. 얘가 실제로 이런지 우린 공식을 외웠지만 실제로 저렇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됐어요? 이게 명제입니다. 명제.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한다라고 해요. 됐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하냐? n이 1일 때 n이 1일 때 확인을 합니다. n에다가 1 넣어보세요. 좌변은 1 나와요. 그 다음 우변을 봅니다. 우변을 보면 2분의 1 곱하기 2 해서 1 나와요.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네요. 그죠? 1일 땐 성립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n은 k일 때가 되면 좌변은 2 플러스 k, 우변은 2분의 k의 k 플러스 1. 여기를 k를 쓸 거니까 이걸 i로 바꿀게요. 미안. 자, 그래서 n이 k일 때 요게 성립한다.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는 거지 제가 무조건 성립해 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서 식을 변형을 해요. 식을 변형을 하는데 잘 보세요. 내가 왼쪽은 여기가 k일 때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가 하나를 더 추가를 합니다. k 플러스 1일 때로 만들어줘요. 최종 목적이 뭐냐? n 대신에 k 플러스 1이 들어갔을 때 성립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야. 됐죠? 자, 지금 요 등호는 성립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합니다.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해요. 자, 여봐. k 플러스 1을 더하면 좌변은 빨간색 안 보이니? 주황색으로 해야겠다. 이거 버려야겠다. 이게 분필이 형광이 있고 아닌 애가 있어요. 요건 아닌 건데 요거 아닌 게 저 불을 끄면 잘 안 보여. 바꿔야지. 보라색? 잘 보여? 뒤에가 어? 뒤에 잘 보여? 잘 안 보여? 얘도 안 돼. 저기 마이크를 쓰는구나. 네.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합니다. 그러면 좌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쭉 가서 K까지 더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1을 하나 더 더합니다. 그럼 좌변은 이건 우리가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 시그마 i는 1부터 K 플러스 1까지 i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우변을 보면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더해요.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에다가 K 플러스 1을 더하면 통분하면 K제곱 플러스 K 맞죠? 맞죠? K제곱 플러스 K고 K제곱 플러스 K 거기에 2K 플러스 2 통분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까? 요거 인수분해하면 2분의 K제곱 3K 2니까 K 플러스 1하고 K 플러스 2가 됩니다. 맞아요? 좌변은 이렇게 나왔고 우변은 이렇게 나왔어. 그럼 결론으로 보면 여기 있는 식에다가 n 대신에 K 플러스 1 들어간 거 여기 있는 n 대신에 K 플러스 1 들어간 거 얘가 성립하는 게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값을 더했으니까 등호는 계속 성립할 거니까. 이해돼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됐기 때문에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땐 무조건 성립한다.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1 들어가 보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네모칸을 이렇게 치죠. 그리고 가, 나 뭐 이런 식으로 써서 빈 칸을 갖다 채워 넣는 게 나와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땐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짧게 걸릴까요?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걸 다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야. 생각해봐. 여기 네모칸이 쳐져 있어. 그럼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그 앞뒤예요. 그 앞에 있는 식하고 비교를 해서 남아있는 부분 갖다 채워주면 돼요. 식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 그죠? 그렇게 그냥 채워만 주면 되기 때문에 말 따라서 그대로 가보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여러분한테 직접 뭐 증명하시오라는 거는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는데 앞, 뒤 식을 보고 중간 식을 끼워서 맞춰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확하게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귀납이라는 말은 전수조사라고 했지. 그럼 수열에서도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AN은 하고 표현하는 게 있죠. 그죠? 걔네들은 그냥 n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몇 번째 항을 보고 싶을 때 각자 하나씩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이웃한 둘 또는 세 항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웃한 두 개의 항 혹은 이웃한 세 개의 항의 각각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서 표현한 걸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알겠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하면 어떠한 숫자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야! 봐봐. 앞뒤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일정하대. 그거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럼 이때 공차라는 건 앞뒤항 사이의 차이를 공차라고 불러요. 그쵸?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공차가 되더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에 안 주어지면 AN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번째 항에 주어져야 AN도 찾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게 있고, 또 하나. AN분의 AN 플러스 1을 하면 R이야. 이거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 얘는 앞에 항에서 뒤에 항으로 나누면 나오는 값이 비율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앞에 항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뒤에 항이 나와.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공비라고 부릅니다. 이해됐어요? 등차 수열은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말고 AN 플러스 1의 2배는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요거 뭐예요? 등차 중항이지. 등차 중항은 등차 수열에서밖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라는 걸 나타낼 때 사용을 해요. 얘는 등차 수열이야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해됐습니까? 비슷한 문제가 있었죠. 앞에 모의고사 때. SN으로 나와 있었긴 했지만 결국엔 이런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얘는 등차 수열이야 혹은 등비 수열이야 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등비 수열이었고 얘는 등차 수열일 때 이렇게 표현한다.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주어지면 얘는 등비 수열이야 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건을 보고 얘를 보고 주어진 게 이거야. 그럼 얘는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식을 머릿속에 떠올려 놓은 다음에 문제풀이가 진행이 돼야 돼요. 내 말 이해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거 제곱하니까 얘네들이 곱한 거랑 똑같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문제 못 풀어요. 적어도 얘가 의미하는 바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받아요. 알겠죠? 자, 대표적으로 이렇게 4개 정도가 나오고요. 원래 그전에는 이제 목적이 뭐였냐면 계산 열심히 해서 일반항 찾아라가 목적이었어요. 선생님이 수능 공부할 때나 여러분들 이전 수능 보던 사람들은 네가 이거 계산해서 일반항 찾을 수 있냐? 왜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규칙성이고 나발이고 이거 되게 헷갈리는데 너 똑바로 찾아갈 수 있겠어? 하는 걸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에 원래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 한 5가지 정도가 나와요. 근데 그거는 뺄 겁니다. 안 나와요. 뒤에 가서. 여러분 수능 모의고사 이거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 풀다 보면 옛날 문제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지 현재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어떤 형태로든 조건을 줍니다. 뭐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은 10이라든가 얘랑은 좀 다르죠? 달라요. 둘이 더하면 11에 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줘요. 어떤 조건을 줬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대입을 해보세요. 숫자 직접 대입해서 앞뒤 항이고 앞에 항이고 뒤에 항이고 간에 일단 찾을 수 있는 숫자들은 다 찾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알겠어요?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해보면. 앞에 선생님이 풀어주는 것들도 시간이 짧게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서
표현을 할 때 일반항으로도 표현을 하지만 이런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A1은 99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AN 플러스 1은 AN 마이너스 2다. 시그마 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은 했어요. 자, 머릿속에 초라락 떠올라요? 떠오르면 다행이고 안 떠오르면 생각을 해봐야지.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앞에 항에다가 2를 빼면 다음 항이 나온대요. 그죠? 그럼 첫 번째 항이 있을 거고 거기에 2를 빼면 두 번째 항 나오고 두 번째 항에다 또 2를 빼면 세 번째 항이 나와. 세 번째 항에 또 2를 빼면 네 번째 항이 나와. 그럼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 수열이에요. 그럼 첫 번째 항은 99고 공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자, 이렇게 갈 때 보면 넘어갈 때 마이너스 2씩 차이가 납니다. 맞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공차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항을 보면 일반항은 공차 마이너스 2n 플러스 101 n에다 1 넣으면 99가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됐어요? 일반항 이렇게 찾아놓고 얘를 1 집어넣은 거에서부터 n 집어넣은 것까지 다 더할 건데 그 값이 최대가 된다라는 말은 양수까지만 더하면 최대가 되겠지. 음수를 더하기 시작하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언제까지 양수냐 이걸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양수가 나와요? n은 2분의 101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는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n은 항상 자연수 범위이기 때문에 50까지는 가능하겠지만 51부터는 어떻게 돼요? 음수가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이해돼? 그래서 50번째 항까지만 더하면 최대값, 양수 중에 최대값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다음 거 볼게요. 2번. 자. 여기 아까 말한 그런 거예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겠어.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야. 얘가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의미를? 나도 몰라요, 의미는. 저게 무슨 의미를 갖냐? 없어요. 내가 배운 것 중에는 저게 의미를 갖는 걸 모릅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지? 대입하라고. n에다 1 넣어보세요. n에다 1 대입해보면 A3 빼기 A1은 3이야. 근데 A1이 1이니까 A3은 얼마가 돼요? 4.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1부터 40까지 2분의 1 AK 이렇게 찾는 거야. 자, 일단 넣어봐요. A4 n에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A4는 A2가 2니까 얘는 5예요. 됐죠? 그 다음 A5는 A5 빼기 A3은 3이야. A5는 얼마? 요걸 뺐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7이에요. 됐어요? 그 다음 A6 마이너스 A4는 3이니까 A6은 8이야.
규칙성이 좀 보입니까? 보여요? A1하고 A3하고 A5하고 A7이겠죠? 얘네들이 연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홀수 번째 애들은 홀수인 애들하고 누구? 짝수인 애들하고 따로따로 씁니다. 여기서 잘 판단하지 못하면 실수하기 딱 좋아요. 얘가 A 2K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K에 관한 식으로 쓸 겁니다. 요거 이해돼요? K에 관한 식으로 쓸 건데 요걸 K에 관한 식으로 쓰면 1일 땐 1이고 여기는 K가 얼마일 때예요? A3는 K가 얼마일 때야? 2일 때야. 맞아요? K가 2일 때 4. 여기는 K가 3일 때지. 3일 때는 7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럼 K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3씩 증가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일단 3K로 시작을 해요.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마이너스 2만 해주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짝수 2K일 때는 2에서 시작해서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앞에 거보다 하나 더 큽니다. 여기다 1만 더 해주면 돼요. 그래서 3K 마이너스 1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K 대신에 1부터 얼마까지? 여기 보면 39까지는 얘가 나올 거고 40까지 해서 짝수들은 얘가 나올 거야. 그걸 한꺼번에 쓰는 걸 좀 볼 거예요. 한꺼번에, 한 번에. 얘를 위아래 더합니다. A에 2K 마이너스 1 더하기 A에 2K. 그러면 6K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두 개씩 더한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럼 요 식을 바꿔보자 이제. 저 2분의 1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40까지 AK라고 돼 있는 애는 2분의 1은 그대로일 거고 K는 1부터 얼마까지인지 모르는데 A 2K 마이너스 1 더하기 A 2K 요 형태로 바꿀 거예요. 자, 얘는 두 개가 한 세트입니다. 1 넣어보면 1, 2, 2 넣어보면 3, 4 3 넣으면 5, 6 이해돼? 두 개씩 묶어서 K가 나오지? 그죠? 숫자가 두 개씩 묶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총 40개를 더했으니까 여긴 몇 개를 더하면 돼요? 이렇게 생긴 세트를 20개를 더하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보면 2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6K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됐죠? 2분의 1 해놓고 6K면 6 곱하기 2분의 N에 N 플러스 1 빼기 20 곱하기 3 60 이렇게 되겠네요. 나머지는 숫자 계산이에요. 그냥 2 10 네. 126 1260 1200 600 나오나? 아이고 이씨 다 썼는데 어차피 아깝다. 됐죠? 저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다음 3번 봅시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대요. 이거 무슨 수열이라고? 등비 수열. 등비 수열일 때 저렇게 등비 중항의 식을 갖다 씁니다. 됐어요? 제가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얼마를 곱해서 얘를 만든 거야. 맞아요? 얼마 곱했어요? 4를 곱했습니다. 그죠? 공비가 얼마란 얘기야? 4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랬을 때 A10은 2의 K제곱이라고 할 때 K를 찾아라. AN을 찾아보면 2분의 1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A10이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4의 9제곱 2분의 1 곱하기 2의 18제곱 2의 몇 승? 17승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힘들다. 다음 이거 쪽이야. 이게 막 되게 어렵진 않은데 좀 까탈스러워서 일단 넘어갔어요. 거기 1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예요. 168페이지입니다. 자, A1은 K고 얘도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다는 게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A1은 K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된다. 4개의 숫자를 곱했을 때 음수가 된대. 그럼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음수가 몇 개 나와야 되냐? 몇 개?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 홀수개가 나오면 돼요. 하나 나오거나 3개가 나오거나. 어떻게 찾아요? 그냥 일일이 찾아요. 답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깁니다. 이유는 그냥 일일이 찾으니까. A1이 K래요. A1은 K야. A2를 봐요. K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예요. 맞습니까? 양수. 아래 거네. n에다가 1 넣었을 때를 찾을 거야. 그럼 A2는 A1 빼기 2 빼기 K 이렇게 돼요. 맞죠?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를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제 잘 나왔어. A3는 A2가 음수니까 위에 있는 식에 적용이 돼서 n에다 2를 대입합니다. A2 더하기 n이 2일 때니까 더하기 4 빼기 K. 맞아요? 4 빼기 K를 더해요. 여기다가. 그럼 2 마이너스 K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A4는 어떻게 될까? 나눠지겠죠? K가 1이거나 2일 때랑 2보다 클 때, 3 이상일 때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그럼 생각해봐. 1, 2 집어넣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아니면 그냥 집어넣으세요. 뭐냐면
K가 1일 때, K가 2일 때 집어넣어요. K가 1일 때면 얘가 1이니까 A3은 아이고 A3은 1이고 A4, A5, A6까지 숫자로 나옵니다. 그죠? K가 2일 때 A3은 0, A4는 A5는 A6까지 맞지? A6은 하고 이렇게 나와요. 찾아보자. 자, A3이 1이야. A3은 양수니까 n에다가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7이지. 여기서 7 빼래요. 됐습니까? A3에서 7을 빼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6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 음수니까 위에다 갖다 넣으면 n 대신에 4를 집어넣어요. 8 빼기 1이니까 7을 더하면 되겠지. n 대신에 4 집어넣으면 여기다 7 더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n 대신에 5를 집어넣고 밑에 걸 봐야지. n 대신에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1 나옵니다. 이해돼요? A5 빼기 11 해서 마이너스 10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얘도 마찬가지. 0 집어넣어. 3에 A3가 0이니까 A3 더하기 6 빼기 2 이렇게 나와요. 여기 위에 있는 식에다가 넣은 거야. A3 더하기 6 빼기 2. K가 2일 때니까 4 더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4야. 됐어요? 네. 그 다음 근데 그냥 0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0이 있으면 안 되긴 해요. 여기 일단 다 구하는 거야 그냥. 얘가 0이 등호가 없기 때문에 0이 일단 들어가는 순간 빠이빠이예요. 빠이빠이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다 해볼 거예요. 시간이 허락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A5는 n 대신에 4를 집어넣는 거야. n 대신에 4 집어넣는 건데 얘가 양수니까 밑에 있는 식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라서 여기서 10을 뺍니다. 그죠? 마찬가지 여기다가 n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n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10 빼기 2니까 8을 더하면 되겠네. 8. 그럼 2 이렇게 나오고. 이해돼요? 그 다음 K가 3 이상일 때 K가 3 이상일 때 A3는 양수니까 그냥 2-K가 나오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음수가 됐어요. 맞습니까? 이제 음수가 돼서 A4라는 애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 음수가 돼서 여기다가 갖다가 3을 넣을 거예요. A3에서 6 빼기 K를 더해줍니다. 6 빼기 K. 맞아요? 여기다가 6-K를 더하면 8-2K 이렇게 돼요. 그럼 누굴 기준으로? 4를 기준으로 또 나눠지죠. 그래서 K가 3일 때, 4일 때. K가 4일 때. 자, A3는 K가 3이면 마이너스 1. A3가 K가 4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째 느낌이 하나씩 줄어들죠? 계속 빼봐야 돼요. 이해됩니까? 네, 나머지 조금 이따가 이어서 마저 할게요. 일시정. 네. 볼게요. 맞아 볼게요. 자, K가 3일 때 보고 있었습니다. K가 3이야. 그러면 A3라는 애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1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A3가 음수니까 A에다가 3을 집어넣었을 때를 갖다 생각해요. 3 집어넣어보자. A3 더하기 6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요. 맞죠? 맞죠?
6 빼기 3이니까 3을 더해주면 A4는 2가 되는 거고, A5는 n에다가 4 집어넣으면 밑에 거, 양수니까 밑에 거야, 밑에 거. A4 빼기 8 빼기 3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1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마이너스 11을 하면 마이너스 9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A6은 n에다가 5를 집어넣어야지. 음수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5를 집어넣으면 10 빼기 3이니까 7을 넣어요. 맞습니까? 여기다 7 더하면 마이너스 2. 이런 애들 때문에 계산하는 거예요. 한 번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면 상관이 없는데 안 바뀌는 경우도 이렇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가 됐을 때 K가 4야. 음수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n 대신에 3 대입하면 6 빼기 3에서 3 더하는 거니까 플러스 1 나오겠네요. 그 다음 A오는 4. 0 아니에요? 밑에 있는 A4에? 0이야? 네. 3이 아니라 빼기 4구나. 그럼 얘가 0이 돼야지. 어이씨 헷갈려. A5는 n 대신에 4 대입해야 돼요. 위에 있는 식에다가 n 대신에 4를 대입하면 8 빼기 4니까 4 더하면 4. A6은 밑에 있는 식에 5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0 나오겠네요. 됐죠? 그 다음 K가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4까지는 됐고, 그럼 얘도 음수가 나와요. 맞습니까? A3는 음수, A4도 음수, K가 A5를 보면 n 대신에 4를 대입한 거 위에 있는 식 됐어요? n 대신에 4 대입하고 위에 있는 식이니까 8 빼기 K, 여기다가 8 빼기 K를 더하면 16 마이너스 3K가 나와요. 그럼 K가 5일 때랑 6일 때랑 또 나눠지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나눠져야죠, 뭐. 됐습니까? K가 5가 되면 얘는 양수야. 일단 A5는 5 집어넣으면 1 나와요. A6은 얘는 음수, 여기는 양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A6은 n 대신에 5 집어넣는 밑에 식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겠네요. n 대신에 5를 집어넣고 K가 5니까 K가 6일 때 A5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A6은 마이너스 얼마니? 마이너스 2를 갖다 넣고 n 대신에 5 집어넣으면 위에 거 10 빼기 6이니까 4를 더하면 2가 나오겠네요. 됐어요? 됐죠? A가 6 이상, K가 6 이상이면 A3도 음수, A4도 음수, A5도 음수, A6만 양수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 A6은 6 이상이면 A6은 얘가 음수니까 A6은 여기다 갖다 적용해야죠. n 대신에 5 집어넣으면. 그죠? 그럼 10-K를 더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다가 10-K를 더해요. 그럼 26-4K. 요렇게 돼요. 됐습니까? 6일 때는 했으니까 그냥 여기는 7 이상이라고 하자.
그럼 K가 7일 때, 다음 K가 7일 때도 음수가 되는구나. 7 이상이면 무조건 음수가 나와요. 6까지는 여기 있고. 그죠? 그럼 A6도 계속 음수입니다. 이해됐습니까? A6도 음수야.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A1은 양수, A2는 음수. 근데 A3부터 볼 거니까 A3, 4, 5, 6 요렇게 4개를 보는 거거든? 얘는 양수. 곱해서 0. 안 돼. 곱해서 음수. 요게 되네요. 그죠? 그 다음, 얘네 곱하면 0이야. 안 돼. 5일 때. 음수, 음수, 양수, 음수니까 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6일 때,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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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 이렇게 되니까 돼요. 7일 때, 다 음수야. 맞습니까? 7일 땐 다 음수예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되는 건 5, 6하고 3, 14가 돼야겠네요. 휴. 네. 됐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자, 실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시험 끝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0 나왔다. 이거 0이네? 제껴. 어차피 안 돼. 빼고 나머지 보는 건데 여기서도 K3일 때 일단 K3, 4가 양수라는 게 나왔으면 5부터 계산해주면 돼요. 이해됩니까? 계산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계산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대입해서 더하고 빼고 말고 한 거 있어요? 엄청난 계산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얘가 힘든 건 헷갈리는 것 때문에 그래요. 얘를 얼마를 더하고 얼마를 빼고 이게 실수가 나오기가 딱 좋습니다. 어떤 땐 위에 거, 어떤 땐 아래 거. 이걸 일일이 다 찾아야 되고 그때마다 숫자가 다르게 대입이 되고 그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계산을 하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방법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내가 보기 좋게 본인이 헷갈리지 않게끔 정리를 하고서 쓰는 걸 연습을 하세요. 그냥 다 써가면서 이렇게. 알겠죠?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좀 나중에 익숙하게 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몇 쪽이야? 그 다음 169페이지 볼게요.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생겼대요. 잘 봐. 여기는 앞에 항이 홀수면 2의 지수에 넣고 짝수면 반으로 자릅니다. 됐습니까? 간단하죠? 앞에 항이 홀수면 2의 지수에 넣고 짝수면 반으로 나눠요. 단순하죠? 자, 이제 볼 거야. A6 더하기 A7이 3이 되도록 하는 A1의 값의 합은 했어요. 자, 그러면 3이 되려면 얘네 어차피 다 자연수밖에 안 나와요. 맞습니까? 첫 번째 항 자연수고 홀수면 들어가서 자연수 만들어지고 짝수면 들어가서 자연수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죠? 그럼 자연수 2개를 더해서 3을 만들 거면 1하고 2거나 2하고 1이겠지. 맞아요? 그러면 A6이 1일 때가 있고 A6이 2일 때가 있어요. 맞습니까? 됐죠? A6이 1이야. 그럼 A5는 가서 A1까지 가야 될 거니까 차례로 가볼 거예요. A5는 얼마가 돼야 될까? A5.
1이 나오려면 이걸로 1 만들 수 있어요? 자연수인데? 이걸로 1 못 만들죠? 그럼 이걸로 만들었다는 소리잖아. 그치? 얼마였다는 얘기야? 얘가 2였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1이 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2가 되려면 2의 1승 또는 4. 맞아요. 2의 1승이나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1이었거나 앞에가 4였단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 다음을 볼 건데 잘 보세요. 1이 되려면 2밖에 안 된다 그랬지? 1이 되려면 이 앞에는 2였어야 돼요. 4가 되는 걸 생각해보면 지수에 2가 들어갔거나 앞에 숫자가 8이었거나 둘 중 하나지. 그치? 지수에 2가 들어가는데 지수에 2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짝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럼 앞에 숫자가 뭐였단 얘기야? 8이었단 얘기야. 자, 그 다음 A2를 볼 건데 2면 1하고 4로 나눠진다 그랬지? 2니까 1하고 4로 나눠져요. 8이랬 때 그럼 일단 16인 애가 하나 있습니다. 2배인 애는 무조건 가능해요. 그 다음 3이 하나 있겠지. 홀수는 지수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2의 세제곱으로 만들어진 게 8이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다 이걸 계산을 이렇게 해야 돼요. 얘가 A2야. 그럼 A1이라는 건 1일 때는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 2밖에 안 나오고 4일 때는 앞에 숫자가 8밖에 안 나와요. 그럼 3일 때는 6밖에 안 나옵니다. 왜? 홀수가 만들어졌지. 그럼 2의 거듭제곱으로는 못 만들어요. 그럼 반 자른 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16이면 4 또는 30인데 4는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32 하나만 있습니다. 됐습니까? 야, 저기 차려봐. 저기 차려보세요. 자, 그래서 A1이라는 애가 가능한 게 이거 4개 일단 가능하다. 언제? A6이 1일 때. 이제 뭘 봐야 돼요? A6이 2일 때를 볼 거야. A6이 2가 되면 1하고 4로 일단 갈라집니다. 1하고 4로 갈라져요. 얘가 A4, 아니 A5. 됐죠? 얘가 1하고 4로 갈라졌어. 그 다음 1하고 4로 갈라진 그 밑은 2하고 8밖에 안 나오지? 얘가 2고 얘가 8인 거야. A4는 이렇게 되고 A3은 2하고 8이면 그 밑에 1, 4, 3, 16 1, 4, 3, 16 이렇게 돼요. 얘가 A3. 그 다음 그 밑에는 2, 8, 6, 32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돼요. 이제 A2가 이렇게 나왔고 이제 A1을 볼 거야. 2가 나오면 그 밑에는 무조건 1하고 4가 나옵니다. 아이고. 1하고 4가 나오고 8이 나오면 그 밑에 3하고 16 나오고 6이 나왔대. 2의 거듭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32는 5거나 64 이렇게 돼야겠네요. 2배가 되거나 2의 5승으로 만들어진 거. 됐습니까? 그럼 이때 나오는 A1은 7개가 더 추가가 돼요. 총 11개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찾으면 다 더하면
얼마지? 아까 계산했는데 153인가 나올 거예요 아마. 휴, 됐습니까? 두 개만 더 해봅시다. 됐죠? 자, 170페이지 1번입니다. 앞서서 얘기했지만 얘는 어려워요. 다. 뒤에가 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천하는 건 그냥 오늘 나눠준 프린트를 좀 풀어보세요. 걔는 이렇게까지 어려운 거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애들은 없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짧게 연습을 하면서 나중에 좀 긴 거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익숙해지면 조금 더 긴 거, 조금 더 어려운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A1은 2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된대요. 자 여기 잘 보면 AN이 아니라 n이 홀수인 경우와 n이 짝수인 경우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때 1부터 40까지 더하래. 이런 젠장. 1부터 40까지 다 구할까요? 아니겠죠. 이 말은 뭘까요? 뭘 예상하고 이걸 풀어갈 수 있을까? 홀수하고 짝수하고 묶어가지고 계산하라. 그렇거나 혹은 반복되거나. 반복된다. 문제만 봐도 얘가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갈지 예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40개 구해봐야겠다가 아니라 하고 40개 어떻게 구해? 못 해먹겠어. 해설지를 볼 게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1부터 40까지 설마 구하라고 문제를 냈겠나?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보면 홀수일 때 짝수일 때니까 그럼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또는 가다 보면 반복되는 애 다시 한번 2가 등장을 하는 순간 걔는 반복이 됩니다. 그죠? 그럼 얘가 반복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겠구나. 그럼 일단은 최소한 3, 4 정도까지는 가봐야 돼요. 내 말 이해돼요? A1을 해놓고 A2, A3, A4까지는 해봐야 된다. A1이 2야. 그럼 A2를 보자. A2는 n에 1이 들어갔을 때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n이 1이니까 홀수야. 여기 A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 A1 들어가고 A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요. 분모는 마이너스 4, 분자는 2 이렇게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 다음 A3는 이번엔 밑에 거야. 짝수니까 n에다 2를 넣을 거니까 1 더해보면 2분의 1 나와요. A4는 얘가 2분의 1이야. 자, A4라는 건 n에 3 넣었을 때니까 여기다 갖다 넣어요. 됐니? 그러면 자, 여기는 숫자를 쓰자. 2 마이너스 2분의 3 분의 2분의 1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 다음 A5는 뭐 아직 반복되는 것도 없고 홀수 짝수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치? 그래서 A5도 한번 찾아봐요. A5 n에다 4를 넣었을 때니까 얼마가 나와? 2가 나와. 어떻게 돼요? 반복되죠? 되지? 몇 개마다? 4개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4개가 한 세트야. 그러면 40까지면 몇 세트? 10세트. 그럼 하나 더해서 곱하기 10 하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 더 해보면 얘네들이 없어질 거고 얘랑 얘랑 더해서 3 나오니까 얼마 나와요? 30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할만하죠? 이런 것들이 주로 있으니까 프린트에는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간단한 것들입니다, 거의. 그 다음 것도 볼 거예요. 2번 보자. 첫째 항이 A인 수열 A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와 N이 3의 배수인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럼 3의 배수니까 A4를 구할 때, 그 다음 A7을 구할 때, A10을 구할 때 신경을 좀 쓰면 돼요. 그럼 미리 써놔. A4, A7, 7이 왜 이래? A7, A10 요런 애들 됐죠? 그 외에는 요 식을 따라줘야 된다. 2를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겠지. 내 말 이해돼요? 자, A1부터 한번 가보자. A1부터가 아니라 A15가 주어졌네요. A15가 43이야. 첫 번째 항을 찾으래요. 야, 그러면 A14에서부터 왔을 거 아니야? 그죠? A14는 얼마였기에 N에다가 14를 넣었을 때 A15가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N에다가 14를 넣은 게 A15가 된 거니까 A15는 A14 더하기 마이너스 1에 14승 곱하기 2. 뭐야 이거? 2를 더해서 만든 거지. 그럼 얘는 2만 빼주면 되겠네요. 얼마야? 맞죠? 그럼 A13은 N에다가 13이 들어간 거니까 위에 거고 13 들어가면 마이너스 2로 만들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43인 거야. 됐죠? A12는 N에다 12가 들어가는데 12가 들어가려면 여기 들어갔어야지. 그치? 1 더해서 만든 게 이거야. 그럼 1을 빼줘야지. A11은 A11은 N에다가 11 넣은 거야. 11 넣으면 2를 뺍니다. 그죠? 2를 빼서 만든 게 이거야. 그럼 44였어야지. A10 다시 42. 내 말 이해돼요? A9는 40 얼마? 1 빼면 1? 이렇게 되겠네요. 얘네다 9 넣어봐. 그럼 밑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죠? 자, 여기 어차피 2를 더했으면 2를 한번 빼줘요. 그리고 1을 빼줍니다. 그죠? 마찬가지. 2를 한번 더하고, 한번 빼고, 1을 빼줘요. 이게 반복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A1까지 찾아가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지금 봐봐. 15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15에서 2를 빼고 2를 더하고 1을 빼고 2를 더하고 2를 빼고 1을 빼고 이해됩니까? 2 한 번씩 더하고 빼고 1만 빼주면 돼요. 이해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A9가 41이면 A6은 얘도 3의 배수니까 앞에 3의 배수보다 1이 작아져요. 앞에 3의 배수보다 1이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0 이렇게 나오는 거야. A3은 39가 될 것이고 A2는
여기서 2를 빼. A1은 2를 더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됩니까? 어차피 3번에 한 번씩 같은 계산이 반복이 돼요. 한 번씩 2를 더하고 빼고 1 빼고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볼 거예요. 어씨. 자, 일단 위에서부터 보고 내려갑시다. 옆으로 옮기고 싶은데 지금 선생님 편집할 시간이 없어 편집 못했어요. 172페이지입니다. 이건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이건 귀납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귀납법이라고 할 거면 n이 1일 때, n이 뭐 k일 때, k 플러스 1일 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죠. 그럼 이건 귀납법은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축 위의 점 pn과 곡선 y는 루트 3x 위의 점 qn이 있다. 밑에 그래프 보여요? 그냥 이런 그래프가 있대. 그런데 선분 OPN과 PNQN이 서로 수직이다. OPN과 PNQN이 수직이다. 여기서 수선으로 올리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OQN과 QN, PN 플러스 1, 그 다음 것까지 수직이다.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어요? PN이 하나가 정해지면 수선을 긋습니다. X축에 수직인 선을 그어서 그래프와 교점을 찾고 그 다음 OQN을 찾아요. OQN을 긋고 그거의 수직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그 다음 항으로 정하겠다라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첫 번째 P의 첫 번째 좌표가 1일 때 요거의 넓이를 이거의 넓이를 AN이라고 한대요. OPN 플러스 1 QN. 그러면 요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요 삼각형. 됐죠? 그러면 요 좌표하고 QN의 Y좌표하고 찾으면 되겠다. 맞아요? 그걸 찾는 작업을 이제 할 거야. 보세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의 좌표를 an, 0이라고 하자. 됐니? 여기를 an, 0이라고 잡는데요. 그럼 qn의 좌표 여기 보면 OPN 플러스 1이면 요 점의 좌표는 AN 플러스 1, 0인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거 이해됩니까? 얘들아,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보세요. 네. 그래서 요 길이는 요거 더하기 요거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전체 길이는 AN 플러스 1이 된 거고 그 다음 요거 AN 더하기 요거 PN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동균아 정신 차려야지. 됐어요? 자, 좀만 더 하면 돼. 버텨봐. 눈 뜨고. 눈을 떠. 아이고, 일단 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삼각형 OPN, QN과 QN, PN, PN 플러스 1이 닮음이래요. 자, 요건 일단 지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밑에 있는 삼각형을 보세요. OQNPN과 다음 OQNPN 플러스 1, 요 삼각형이 둘이 닮음이랍니다. 맞아요? 닮음인 거 알겠어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서 수선을 내리면 A, B, C, D라고 하자. 삼각형 A, B, D하고 삼각형 A, B, C하고 닮음이에요. 여기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는 X, 여기가 수직이니까 여기도 X. 그래서 각을 보면 닮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 닮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OPN 대 PNQN. 밑변 대 높이는 됐습니까? 요거 대 요거는 OQN 대 QNPN 플러스 다른 거구나. 자, 다시 OPN 요거 됐어요? OPN 대 PNQN 요거예요. 그거는 PNQN 대 요거 대 요거 이렇게 되는데요. 아, 지금 얘가 말한 건 이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닮음이 아니라 선생님 잘못 봤네요. 요 삼각형하고 닮음을 얘기한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가 X면 여기가 동그라미니까 수직이라서 됐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거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기억나요? 요거의 제곱은 BC 곱하기 CD. 기억납니까? 가운데 거 제곱은 요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요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닮음을 다시 쓰세요. 자,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하고 다 닮음이에요. 자, 앞에 있는 삼각형 요만한 거. 자, 동그라미 직각 대 여기 동그라미 직각은 됐습니까? 뭐냐면 ABC의 동그라미 직각 대 ACD의 동그라미 직각은 ABC의 X직각 대 ABC의 X직각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운데 거 제곱은 BC 곱하기 CD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걸 지금 한 거예요. 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거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QN의 좌표는 이렇게 된대. 그럼 이제 뭘 갖다 쓰려고 이러냐면 PNQN이라는 애는 루트 3AN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식을 다시 써줄게요.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게 해놨구나. OPN, PNQN. PNQN은 PN 플러스 이걸 쓸 건데 얘는 아까 AN이라고 했었고 얘가 QN의 Y좌표예요. 그래서 루트 3AN 이렇게 돼요. 얘는 루트 3AN 대 PN 플러스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3AN 곱하기 PN 플러스 1은 바뀌었다. 3AN은
AN 곱하기 PN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놓고 보면 요것만 놓고 볼 거야. 그럼 얘는 약분돼서 없애야지. 얼마예요? 3 나오는 거예요. 가는 3인 거예요. 됐니? 됐어요? 가가 3이야. 얘가 3이란 얘기야. 그럼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3. 그냥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나 곱하기 루트 9n-6이래요. 갑자기? 되게 뜬금없죠? 원래 이렇게 건너뛰어요. 앞뒤 식을 보고 추측해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건너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부터 보세요. 이 넓이 AN이라는 건 어떻게 구했어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입니다. 맞습니까? 야!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봐. 다시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요 삼각형의 넓이인데 확대를 좀 하자. 아이씨. 조금만 잘 보이지도 않네. 자, 지금 보는 거 요 삼각형의 넓이에요. 됐죠? 요 길이가 뭐라고 했었냐면 AN이라고 했었고 요 길이는 3이었어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AN이라는 건 아까 등차 수열로 나왔지. 앞에 항 더하기 3 이렇게 나왔잖아. 그쵸? 첫 번째 항은 1이었어요. P1이 1이었으니까 첫 번째 항은 1인 거고. 그치? 그럼 AN이라는 애는 등차 수열로 나타냅니다. 3n-2가 돼요. 됐니? 여기는 3n-2야. 거기에 3을 더했대. 그럼 5pn 플러스 1. 얘는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높이 x좌표에다 3n-2를 넣어야지. 맞아요? x좌표 어디 갔어? 여기 있는 x 대신에 3n-2를 넣으면 루트 9n-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식에 갑자기 루트 9n-6이라는 애가 등장을 한 거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얘가 밑변. 그 다음에 QN, PN, QN. 얘가 높이. 루트 9n-6. 얘가 높이. 곱하고 2분의 1 곱한 거니까 여기 있는 식의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이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나가 되겠네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가에 알맞은 숫자는 3이고 나에 알맞은 숫자는 식은 3n 플러스 1 이래요. 그랬을 때 3 더하기 여기 8 들어가면 8, 3, 24, 25, 3, 28 나오겠네요.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복잡하죠? 요즘에 이렇게 나와요. 그전엔 아니었어요. 근데 빠르게 이제 하다 보면 어떤 것들은 앞뒤 식을 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데 이런 애들은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전체적으로도 생각해 보고. 됐니? 아우 정신없다. 자, 일단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해서 1학기 교재는 다 마무리가 됐고 다음 시간부터 수능 특강 들고 오세요. 수능 특강.
알겠죠? 수능 특강 들고 오시고 2학기 교재는 좀 얇죠? 얇습니다. 좀 얇은데 그거는 그냥 숙제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출문제가 대부분인데 문제가 어려워요. 봤더니 난이도가 좀 있어서 아직 여기 반에서는 풀 단계가 아니라서 그거는 숙제로 하시고 모르는 거는 따로 가지고 와서 질문을 좀 하세요. 선생님하고는 수능 특강 진행하는데 물론 수투랑 확통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레벨 2를 선생님이 다 풀어줄 거예요. 그리고 레벨 1은 선택적으로 좀 볼 겁니다. 이건 좀 설명할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칠판에 풀어줄 거고 아니다 이거는 그냥 그냥 계산해보면 되는 거다 하면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레벨 2는 그냥 1번부터 7번까지 쉽든 어렵든 그냥 다 풀어볼 거예요. 난이도가 좀 있더라도 어쨌든 해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수업이 끝나면 자습할 때 반드시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머리에 남아요. 알았지? 네. 정지.